안녕하세요, 심석영입니다. 이 성동구는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사람이 산지가 되게 오래되다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는 한양 도성에서 많은 살던 분들을 사실은 인구가 너무 이제 한양 도성 쪽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분산시킨 지역들 중에 하나가 이 성동구인데, 성동구 하면은 또 성남이 생각날 거고요, 또 성북이 생각날 거고, 성서가 생각날 건데, 현재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경기도에 있는 분당이 속해져 있는 성남이 예전 성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할구역이 성남이었었다가 그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남과 송파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그 전에 뭐였냐면 강남과 송파는 또 성동구였습니다. 성동구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현재 지금 그 한양도성 오른쪽 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성수동 일대, 그 다음에 자양동 일대, 광진구죠. 그 다음에 하남이 있는 데까지, 우리가 말하면은 남양주에 있는 데까지가 전부 다 성동구에 편성된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과 가까운 쪽에 먼저 토지구역 정리를 해서 사람을 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이동을 시키다 보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성수동 일대에 있는 공업단지죠.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예전에는 어떤 거를 이제 만들던 곳이냐면, 그 마장동 우시장에서 도축을 한 이후에 남는 그 가죽 있잖아요. 그 가죽 제품을 만든 곳이 바로 이 성수동 일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혁 제품이죠. 뭐 우리가 말로 혁대, 혁띠라고 그래도 혁띠, 그다음에 뭐 가죽 옷, 또 가장 많이 활성이 됐던 게 이제 수제 가죽 구두죠. 수제화. 지금도 성수동 가게 되면 수제화 골목이 따로 있죠. 그만큼 예전에는 이 가죽으로 많은 분들이 먹고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성수동 일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먹고 살기 편해지게 되면서 지금 말하면 자양동이라든지 그 일대, 광진구 일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끔 만들어진 게 아마 1970년대 정도 좀 될 겁니다. 그때서부터 많으신 분들 살던 것이 지금 현재의 성동구 일대다. 지금 현재 성동구 일대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송정동과 그 용답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곳 모두가 재개발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진짜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죠. 근데 지금은 소액으로 투자하기 좀 어렵다. 좀 투자 금액이 조금 비싸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는 적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리스크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이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송정동과 이 용답동은 딱 알맞은 타이밍에 리스크도 거의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도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같이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끼 날 쪽은 중량물 재생센터입니다. 그래, 이렇게 제일 넓은 데가. 그리고 이 손잡이 일대가 아마 송정동 일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 손잡이의 하단 부분은 신소통합 민간 재개발로 진행을 했다가 공모를 했다가 이제 낙방한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권리 선정 기준이 2022년 1월 28일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내년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공모에서 낙방을 해야지만 투자하는데 조금 타이밍이 온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진행하게 되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송정동 하단부 말고 이제 상부 쪽에 보게 되면 요번에 모아타운으로 아마 공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세대수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모아타운 선정의 기준에 대한 배점표를 봤었을 때,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이 소규모 개발에 대한 연명동의서가 진행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반 배점에서도 한 개 구역당 5점씩 최고 20점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곳 같은 경우에는 3곳이 구역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점의 배점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개 구역 이상이 됐을 때는 이건 보너스입니다. 가산점이
20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35점은 먹고 들어가는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송정동 같은 경우 이 상부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구역 지정돼 가지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빠르게 개발되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교통이 좀 불편하다.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송정동 중에 아까 중량물재생센터 말씀드렸는데 그 중량물재생센터가 이제 공원화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중량천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요. 그냥 헤엄쳐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다리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이용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송정동은 이런 공원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송정동 모아타운 진행하는데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요. 뭐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모아타운,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개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봤었을 때도 한 1970년대에 지어졌던 그런 단독주택 지역으로 지었고 벽돌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노후도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역세권 개발로 진행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역에서는 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모아서 하는데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 이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이번에 지정하는 곳입니다. 그냥 봐도 상당히 노후도가 심하죠. 뭐 도로 접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밀도 자체도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고 개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는 뭐 이거 개발 안 한다는 거 자체가 더 문제가 있죠. 여기도 이제 반지하들이 꽤 있네요. 그죠? 반지하들이 꽤 있고 반지가 없을 수가 없죠. 이렇게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겨우 이제 한 대 정도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대가 되면 저 안에 있는 차들은 나오기가 어렵죠. 벌써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송정동 1, 2, 3구역 신청 완료했다고 이제 현수막이 잘 걸려 있습니다. 종상향을 통한 그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진행하기에는 조금 그런 입지가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모아타운으로 아마 준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약간 꽃갈콘, 그러니까 꽃갈모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폭이 좁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폭이 좀 넓은데 여긴 진짜 여기 지금 반지하 되어 있고 아마 이 담이 예전에 있었을 텐데 와 여기는 어떻게 내려오나 이거 어떻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요. 여기는 어차피 정량적인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아타운 시장이 들어갔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아타운으로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지분은 좀 작은 것 같은 경우 투자 금액이 한 2억 5천대, 그리고 대지지분이 조금 넓은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입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3억 5천 정도 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